완전 충격.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떨어졌어요. 엄마 때문에 떨어졌구나. 그때부터 무심코 내뱉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말을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켈리체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모두 누군가의 자녀이시겠죠. 아니면 지금 부모의 역할을 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입니다. 내가 부모이든 아니든 상관없이 누군가의 자녀라면 모두 이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부모에게 자녀는 생명까지도 내놓을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기를 가지고 못되게 하는 악인이 아니고서는 부모가 되면 내 아이를 사랑하고요, 나보다도 더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게 됩니다. 그러면 자녀에게 부모란 무엇일까요? 오은영 박사님께서는 아이에게 부모란 드넓은 우주입니다. 이 우주 안에서 사랑받고 이 우주 안에서 존중받고 부모의 믿음과 신뢰의 기반을 통해 아이들은 살아갑니다 라고 하셨었는데요, 저도 이 말에 정말 공감합니다. 부모와 자녀는 이처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죠. 그런데 모순적이게도 이렇게 깊고 끈끈한 관계에 오해가 더 생기기 쉽습니다. 제가 여기서 여러분께 질문 한 가지만 드려볼게요. 나는 부모님 또는 자녀에게 선한 의도로 그들을 위해서 한 말이었었는데 부모 또는 자녀가 내 말을 오해한 적이 있다 하시는 분은 1번이고요. 없다 하시는 분 2번 남겨주세요. 난 내가 자녀 또는 부모에게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자녀나 부모가 오해한 적이 한 번도 없다 하시는 분은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과 달리 커뮤니케이션에서 굉장히 우리가 오해를 사는 경우가 아이러니컬하게 너무 많죠. 내가 의도한 대로 말이 전달이 잘 안 되니까 어떠세요? 힘드신가요? 자녀를 위해 돈도 아끼며 뼈 빠지게 일하는데 자녀는 말도 안 듣고 답답하신가요?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 불안함, 이 답답함, 불행하다는 마음이 모든 것이 내 아이에게 그대로 대물림 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나요?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어렵고 대단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웰싱킹, 부, 관계, 행복, 건강, 공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밝혀줄 풍요의 마인드, 즉 웰싱킹을 물려주시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 것을 막 굶기면서 나를 아끼지 않으면서 아이에게 퍼줘도 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아이를 쪼아대는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훈육도 하면서 건강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은 진짜 웰싱킹을 물려주는 커뮤니케이션 방법 함께 먹어버리도록 하겠습니다. 1930년대 스탠퍼드 대학의 루이스 터번 교수가 연구하신 자료인데요,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 평균보다 수명이 무려 4년이 줄어듭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이혼으로 인해서 공격적이 되고 우울증과 내적 장애를 일으킬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부모의 결혼 만족도 실험을 아이들의 소변 채취로 통해 알 수 있다고 하는데요, 24시간 동안 아이의 소변을 채취하여 부모의 결혼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는 결혼 생활의 만족도에 대해 직접 물어보는 것만큼이나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아이 앞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 첫 번째가 자녀 교육 문제로 부모가 자식 앞에서 의견 대립을 아주 심하게 하는 것은 정말 당장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자녀 교육은 자녀를 잘 기르겠다고 하는데 네 방법이 맞니 내 방법이 맞니 하면서 아이 앞에서 싸우는 경우를 굉장히 많이 보는데요, 이거는 진짜 아이한테 안 좋고 반쪽을 잃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둘 중에 하나는 맞고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라고 생각할 확률이 높죠. 왜냐하면 내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의견 대립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어쨌든 둘 중에 하나는 누군가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둘 중에 하나는 틀렸다. 내가 이기면 내 남편이 틀린 거고 내 남편이 이기면 내가 틀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겨도 진 거라니까. 이 자식은 온전한 자식이 돼야 되는데 이 온전한 자식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거죠. 어떠한 방법이 맞다 틀리다는 저는 없는 것 같아요. 자녀 교육도 사실은 그 자녀에 맞게 그 자녀의 가정에 따라서 자녀 교육을 하는 거지 뭐 세상에 한 가지 방법으로 자녀 교육을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이한테 안 좋은 거는 정말 우리가 딱 끊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가끔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잘해온 게 있으니까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 죽어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아. 근데 우리 남편이 이렇게 하재. 내가 싸울 것인지 말 것인지 아니면 내가 설득을 했으면 남편이 저한테 따라와 줬겠지만 설득을 내가 못했다고 하면 저는 그냥 포기합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가봐야지 알아. 이게는
누구 방법이 옳다 다르다는 오로지 내 딸이 나중에 이제 성인이 돼서 그 방법이 맞았어요 틀렸어요 우리 딸만 말해줄 수 있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내 방법이 맞을 확률도 있고 내 방법이 틀릴 확률도 있는데 딸 앞에서 의견 대립을 지금 해봤자는 거죠. 우리가 자녀 교육하는 목적이 뭐냐면 얘가 18살 19살 이제 되면서 독립을 하는 게 목적인데 이 친구도 나중에 커서 배우자를 만나고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걸 알려줘야 될 입장에서 자꾸 둘이 싸우면은 이거 뭐예요? 안 좋은 거죠. 이 자녀 교육을 엉망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부모하고 자식과의 관계가 진짜 중요합니다. 자녀 교육 중에 첫 번째로 제가 잘해주고 싶은 게 이 자녀가 자기 부모랑 관계가 좋은 거, 그래서 행복한 걸 저는 알려주고 싶어요. 다른 거 손톱 안 깎는다, 머리 안 빗는다, 뭐 숙제 안 한다는 이유로 둘이 사이가 나빠지면 더 안 좋다고 생각해요. 내가 다양한 방법으로 딸이 머리를 빗게 하고 손톱을 자르게 하고 숙제를 하게 하는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재미있게 알려주려고 해서 관계를 유지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을 못 찾아서 윽박 지르거나 좋은 방법을 못 찾아서 진짜 아이들 감정적으로 막 공격하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들은 이거는 진짜 하지 말아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테크닉이 없는 거를 내 탓을 해야지. 내 딸이 공부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좋은 방법을 못 찾은 거죠. 딸에 맞는. 저는 진짜 제 자식에게 물려주는 거 딱 하나 있어요. 이거는 진짜 물려주고 싶다. 이게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웨싱킹 마인드죠. 풍요의 마인드죠. 근데 제가 우리 자식한테 정말 긍정적이고 풍요로운 마인드를 갖게 하고 싶은데 엄마가 그걸 먼저 하지 않으면 아이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우선 여러분 자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없는 거 다 빼놓고 항상 풍요로운 마인드, 감사하는 마인드를 가지시면 아이들은 저절로 따라옵니다. 저는 우선 이 두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요. 일단 아이는 진화해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보다는 무조건 진화해서 태어났고요. 인류가 계속 진화하듯이 나는 엄마보다 진화에 대해서 태어났고요. 제 자식은 저보다 진화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일단 그 진화한 나를 믿어주십시오. 믿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내가 지금 너무 아이가 이렇게 해서 똑바로 가고 있을까? 잘 가는 게 맞는 걸까? 막 걱정되시고 불안할 때 아니야. 이 불안을 떨쳐내셔야 돼요. 지금 이렇게 사춘기라고 지금 삼초포로 빠져서 보이더라도 그거조차도 그 아이에게 내가 했던 그 길보다는 더 좋은 길을 갈 거다라고 기다려주시는 마인드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 딸이 요즘에 사춘기인데 지금 잘하고 있을까? 저렇게 해서 잘못되는 건 아닐까? 버릇없어지는 건 아닐까? 이런 마음이 들 때에도 제가 제 사춘기 때를 생각해보면 저보다 100배 잘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하려고 노력하고요. 우리 딸은 나보다 진화되어 있다고 하다 보면 불안한 마음은 없습니다. 떨쳐져요. 굉장히 많이.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딸이 불안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려면 일단 본인이 내 자신 스스로가 불안한 마음을 떨쳐내셔야 됩니다. 본인의 인생을 믿으시고 자식의 인생을 믿으시고 일단 내가 먼저 그 웨싱킹 마인드를 장착하시면 우리 자식은 그대로 엄마의 거울이거든요. 부모의 거울을 보면서 아이들은 살아가거든요. 그래서 내가 아이가 잘했으면 좋겠다. 아이가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자기 인생을 만족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드실 때마다 일단 우선 여러분 스스로가 일단 행복해지십시오. 없는 거 다 빼고 있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해질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책에서 진짜 요거 해결책 5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좋은 내용이라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기입니다. 아이가 행동 속에 숨어있는 아이의 감정을 인식하기인데요. 진짜 왜 이 아이가 이렇게 행동할까 모르실 때도 사실 많아요. 읽어내기가 어려울 때 많은데 이제 부모라면 계속 관찰하면 읽혀지는 것도 있고 안 읽혀지는 것도 있는데 안 읽혀지는 거 있으면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질문을 잘 던지면서 아이가 편안하게 자기 감정을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할 수 있도록 아이를 관찰하면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요. 감정적인 순간을요. 기회로 삼기입니다. 아이한테 감정 교육을 좀 잘해야 돼요. 진짜 우리 어릴 때는 감정을 밖으로 표현하면 안 되는 줄 알고 막 우리는 컸었거든요. 여자가 조신하지 못하게 말이 많아 이러면서 진짜 뭔 얘기하려고 하면 막 못하게 하고 저는 그런 환경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땐 감정 표현을 좀 잘 못해서 죽을 뻔도 했거든요. 저희 아이들은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감정이 격할 때 그런 격한 감정을 기회로 삼으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지금 감정이 드는지를 엄마 또는 아빠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잘 설명할 수 있도록 기회로 삼으셔가지고 계속 트레이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가트맨 박사의 연구에 따르면 아기가 자기의 언어로 감정을 말하면 좀 더 쉽고 빠르게 진정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더 격한 행동으로 감정을 표현할 필요가 없게 되지요. 아기가 자기의 언어로 감정을 표현했을 때의
교육의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아이의 감정을 공감하고 경청하기입니다. 책에 부모들이 감정을 있는 그대로 공감해 주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감정을 좋은 감정과 나쁜 감정으로 구분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공감해 줄 때 비로소 감정 코칭을 할 수 있습니다. 아주 많은 부모님들도 우리 딸 왜 울어? 아니 왜 울지? 하면서 말을 하는데 이 책의 내용에 의하면 왜 울어?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아이는 쉽게 대답을 하지 못합니다. 왜는 인지적인 사고를 요구하는 질문입니다. 인지적인 사고는 전두엽에서 처리해야 하는데 전두엽은 평균 27에서 28세는 되어야 완성이 됩니다. 고작 유치원생인 어린아이가 자기가 왜 우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 대신 무엇과 어떻게로 접근하라. 아이가 하는 말을 미러링하면 감정 공감이 쉽다. 이걸 읽다 보니까 옛날에 에피소드가 하나 또 생각이 나네요. 저도 이 왜 울어 때문에 울지마 이 말 한마디 했다고 우리 딸이 학교를 못 간 적이 있거든요. 한동안 우리 딸이 아주 어릴 때 프랑스 지방도시에서 우리 딸이 학교를 다녔으면 좋겠었다고 생각해서 그 동네에 제가 생각하는 좋다는 학교가 몬테소리라는 학교가 있었어요. 이 몬테소리 학교는 애들을 주입식 교육이 아니라 아이들이 관심 분야를 놀고 있으면 선생님이 다가가 그 아이에게 거기에 맞는 놀이를 하면서 수업을 하는 학교인데 2살 반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2살 반, 3살 만으로 그때쯤이었었는데 몬테소리가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자리가 이미 없대요. 우리가 전화를 해봤더니 학교가 자리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구경 가도 돼?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와도 돼 라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장 선생님과 저희 부부가 우리 아이랑 함께 교실에서 이제 면접을 보고 있었는데 학교가 자리는 없지만 그래도 면접은 볼게 가능성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면접을 하는데 질문이 이거였었어요. 애가 막 울고 있으면 너는 어떻게 할 거니?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애가 지금 친구들이랑 막 놀다가 울고 있어. 그럼 엄마가 딱 봤어. 남편의 눈을 이렇게 봤죠. 누가 먼저 대답해? 야, 남편이 네가 대답해 이런 느낌이야.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죠. 울지 말라고 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도 그렇죠. 울지 말라고 할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울지 말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감정이 지금 울고 싶은데 울지 마. 이거는 지금 그 감정을 억누르라는 얘기고 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친구가 와서 때려서 울었어. 그런데 지금 이유를 모르고 울지 마라고 하면 그리고 또 이럴 때는 저 남자애가 너 좋아해서 그래 라고 얘기를 하면 이런 애들이 나중에 성장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되는데요? 그랬더니 데이트 폭력을 당했을 때 남자가 때려도 저 남자가 날 사랑해서 그러는구나. 사람 표현 방법이 서툴러서 그런 거야 하고 이해하려고 들거나 말을 안 하는 여자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완전 충격. 우리는 무심코 내뱉은 그 말 한마디가 너무너무 저한테는 그때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떨어졌어요. 진짜 슬펐거든요. 그 학교 꼭 가고 싶었었는데 우리 딸이 엄마 때문에 떨어졌구나. 진짜 앞으로 공부 좀 해야 되겠다. 말 공부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때부터 무심코 내뱉는 내 말 한마디가 우리 아이한테 정말 나중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것을 알게 돼서 정말 말을 조심했었던 것 같아요. 5번째는요.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입니다. 부모가 생각하기에 좋은 해결책이 있어도 말해주지 않고 스스로 그 문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질문을 던지면 어떨까 생각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친구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저는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하는데 이제 사춘기니까 감정이 이제 기복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죠. 그래서 친구하고 문제가 있다. 그래서 좀 슬픈 표정을 하고 있으면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설명을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해야 할 거야 라고 절대 말해주지 않아요. 우선 먼저 물어봅니다. 다음에 이런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할 거야? 잘 모르겠대. 그러면 네 친구 누구라면 어떻게 할까? 네 친구 안나는 굉장히 그 리더십도 있고 막 반장도 하고 이런 애야. 걔라면 어떻게 할까? 걔라면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때 엄마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자기 스스로 자기는 답을 못 찾는데 오히려 친구들 얘기를 하면 친구 같으면 이렇게 할 것 같아. 이 친구는 선생님한테 가서 읽을 것 같아. 이 친구는 엄마한테 가서 읽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우리 딸이 이제 생각을 좀 하게 하죠. 저희 딸이 4살 반에서 5살 반 뭐 이때 제가 되게 많은 시간을 세계여행 하면서 배 안에서 함께 보냈을 때 일인데요. 자녀 교육이라고 하면 그때 좀 많이 시킨 것 같아요. 그때 한글도 공부하게 시켰고 또 이제 훈육도 그때 할 수가 있었죠. 평상시에는 저녁에밖에 안 보니까 만나기가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많이 훈육할 일이 별로 없었는데 배에서 이제 24시간 1년 내내 남편과 딸과 제가 이제 붙어 있으면서 그때 어떻게 하면 서로의 시간도 확보하면서 딸한테 잘 교육을 할까 되게 많이 생각했었는데 우리 캘리스들이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서 이 팁은 뭐냐면
저도 프랑스 사람들이 하는 방법의 팁인데요. 아이들을 이제 같이 있다 보면 아주 어릴 때요. 어릴 때 한 뭐 3살에부터 뭐 6, 7살 때까지 아이들이 막 엄마 목마타기 하고 엄마 앞에 막 껴안고 막 엄마 옆에서 계속 있으려고 할 때가 있거든요. 엄마 아빠 옆에서. 그때 제가 하루에 무슨 일이 있어도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퀄리티 타임이라는 시간을 꼭 가졌거든요. 제 아이가 되게 어리지만 처음에 한꺼번에 1시간 반을 너 혼자 네 방에 있어 이게 하기가 되게 어려웠어요. 근데 처음에는 10분씩 20분씩 30분씩 시간을 늘려갔는데 아이에게 혼자서 그러니까 4살 반 5살이면 혼자서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를 있을 수 있게 교육하는 게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가능했고, 그래서 아이가 혼자서 자기 방 안에서 이제 퀄리티 타임을 갖자라고 생각하면 각자 자기만의 시간을 갖는 거죠. 그때 이제 약간 또 훈육이지만 자기가 이제 생각할 시간도 좀 갖고 이렇게 해서 각자의 시간을 보냈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저는 저대로 제 방에서, 딸은 딸대로 딸 방에서 이렇게 각자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는 꼭 오후에 점심 식사를 마친 후에는 그렇게 시간을 가졌었어요. 가끔은 이제 그때 퀄리티 타임에서 엄마가 주제를 하나 줘요. 엄마가 어제 얘기한 거 이 부탁을 얘기했는데 너가 거절했잖아? 그거 어떻게 생각해? 하고 이제 질문을 하면 우리 딸이 이제 가끔 자기가 퀄리티 타임을 가지면서 책도 보고 놀이도 하면서 이제 혼잣말도 하고 하면서 그때 생각할 시간을 좀 많이 줬던 게 지금 생각해보면 특별한 훈육은 아니었지만 굉장히 많이 그 퀄리티 타임에서 저도 몸적으로도 편했지만 우리 딸도 되게 많은 것을 배웠지 않았냐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네요.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딸이 지금은 만 12살이라 훈육하기가 되게 쉽지 않은데 사춘기 때는 훈육은 진짜 이제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은 사실은 그래요. 집안일을 도우라고 용돈을 추가로 주면 이거는 안 된다고 하더라고. 내가 내 일을 하는데 왜 돈을 받고 이래? 용돈을. 그렇지만 이거는 가능해요. 만약에 내가 원래 한 달에 용돈을 이만큼 주는데 얼마큼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용돈을 주는데 만약에 방 청소를 안 하잖아요. 우리 딸의 방 바닥에 옷이 떨어졌으면 한 개 떨어지면 2유로를 제가 받아가는 거죠. 방 청소를 잘하면 2유로를 줄게 보다 그냥 방 청소 안 하고 2유로 안 받아 이러면 될 텐데, 그러면 네가 만약에 옷이 하나가 떨어져 있으면 2유로를 빼는 거야, 자기 용돈에서. 이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가져가는 거를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태권도 옷이 바닥에 2개가 떨어져 있어서 4유로를 내가 뺀다고 했어요. 다음날 한 번 더 떨어져 있어서 6유로예요. 근데 그 다음날 아주 깨끗하게 방이 청소가 돼 있으면 6유로에서 1유로를 깎아줘요. 그러니까 뗄 때는 2유로를 떼고 깨끗하면 이제 또 타감을 해줘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돈을 빼는 게 목적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 잘하는 게 목적이었는데, 훈육하는 것보단 저는 이 방법이 엄청 잘 통하더라고요. 10살에서 14살 정도 나이 때는 이 방법을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인터뷰를 했던 4조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존 아사라프는요, 매일 무조건 빼놓지 않는 습관은 바로 감사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옆에 있는 아내에게 감사하고 오늘 하루를 가장 감사한 날로 결단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 뇌에서도 도파민이라는 보상신경 전달 물질이 나오게 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신경화학 물질이 세로토닌을 활성화하게 됩니다. 이 행복한 감정의 시작으로 하루를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변화의 가장 쉬운 거는 일단 결단을 하는 것입니다. 뭐 결단을 한다고 다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으시지만 일단 결단을 내가 해내겠다, 좋은 부모가 되겠다, 또는 커뮤니케이션을 좀 더 성장시켜 보겠다 결단하십시오. 그리고요, 대성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결단하고 감사를 고의적으로라도 꼭 합니다. 삶이 변화하기 때문이죠. 삶이 바빠서 생각을 못 하신 분들도 지금 당장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나에게 감사한 것들, 그리고 가족에게 감사한 것들을 적어주세요. 제가 사실 부모님들을 위해서 강의를 해드리고 싶은 게 정말 많았었는데 오늘 이 영상은 1편 영상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3월 8일 날 국제 여성의 날에도 2편으로 강의가 올라올 예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떻게 이 육아 모두 하면서 내 자기 자신의 개발도 하는지 너무 힘들고 어렵다고 고민을 많이 남겨주셨었어요. 이 모든 고민들을 제가 3월 8일 강연에서 모두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캘리스 분들은 자기 개발할 시간, 내 성장 시간이 없어서 아침 새벽 시간을 활용하고 계십니다. 나만의 골든모닝 시간을 가지겠다 결단한 분들만 모아서 함께 매일 아침 6시에 골든모닝 100일 끈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100일 아침 습관의 기적에 적힌 노하우를 모두 꼭꼭 씹어 먹어버리기 위해서 매일 아침 6시에 만나고 있습니다. 육아 때문에 자기 개발할 시간이 없어 하지 마시고 꼭 함께 참여해 주세요. 매일 아침 6시에 딱 20분만 내 성장을 위해 내 시스템
꿀템을 위해서 시간을 쓰십시오. 지금 여기 고정 댓글에서 무료로 신청 가능하시고요. 시각, 과학, 학원, 명언 필사, 독서, 운동 딱 골든모닝 20분 진행하고 원하는 분들은 100번 쓰기까지 유튜브 생중계 라이브로 웨싱킹 팀 그리고 켈리스들과 함께 진행 가능하십니다. 켈리도 가끔 깜짝 등장해서 함께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야말로 내 성장 그리고 끈기까지 길러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